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위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얘기 참 많이 하죠. 네, 이게 뭐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건데요. 오늘 이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을 하고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보면 뭐 선생님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위원님 물어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있고 뭐 특정한 걸 특히 해외 주식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요. 예. 저도 뭔가 찾아보면 2배짜리, 3배짜리 물어본 분들이 엄청 많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성향상.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좀 잘못돼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레버리지라는 그런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예. 레버리지라는 건 우리 얘기대로하면 이제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레버를 이용해서 레버가 있으면 이제 큰 것들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그러니까 빚을 이용한 투자의 의미를 소위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효과란 건 이런 거죠. 뭐 1억 원을 갖고 1억 원짜리 부동산사 갖고 10% 오르면 10%밖에 돈을 못 벌지만 물론 금리를 제외하고 1억 원짜리 돈 갖고 2억 원, 3억 원짜리 부동산 살 수는 있단 말이죠. 어찌됐건. 뭐 돈을 빌리거나 해갖고. 그러면 20%, 30%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 돈을 부모로 먹고 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체 투자 금액이 나오면 레버리지가 뭐 200%다, 300%다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집을 살 때 모기지 이런 거 하는데 집은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보다는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대출 이런 것도 레버리지만 그건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주식시장 꼭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레버리지의 개념 자체하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하고 약간 결의 차이가 있을 네. 수는 있겠지만 네.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 국한해서 네. 레버리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ETF도 당연히 많을 테고 네. 그러면 뭐 약간 신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신용거래.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집합이 있겠네요. 그렇죠. 신용이라는 건 이제 일정 수뭐 90일이 됐건 얼마 됐건 증권사랑 약정을 맺어갖고 내 돈은 무슨 100만 원 있는데 뭐 5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그렇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안전한 것들은 좀 더 많이 주고 약간 좀 불안정한 거는 안 주거나 아니면 네. 좀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있겠고요. 요즘 보면 많은 뭐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 주식 살 때 뭐 해갖고 대출해 주는 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그게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보면 아시는 계시겠지만 증권사가 알게 모르게요. 저축은행을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거 왜 있겠냐는 거죠, 그거요. 예.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신용이란 건 자기 자본 대비 몇 배 이런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축은행을 끼고 하면 저축은행 통해서 들어가고 협업을 하면 증권사 본연의 어떤 자기 자본과 상관없이 신용 대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데 그거 주는 거사 얼마나 대한민국의 증권사나 마음이 좋아갖고 거저주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100% 안전한 띄려면 띄일 수가 없는 네. 그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보면 어떤 데는 모바일로 뭐 첫 고객 무제한 평생 무료. 네. 아니면 웬만한데 요즘 보면 뭐 10년 무료 주는 데 많이 있거든요. 우선 들어오라는 거죠. 네. 그거 왜 주겠습니까? 그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상당 부분은 여기서도 돈을 많이 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언론도 좀 문제가 있다 보는데 ETF로 돈 많이 번 것도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이 2배짜리가 나옵니다. 네. 그 당연하겠죠. 이 주가 올라왔을 땐 2배면 당연히 2배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코스피 200 IT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작년에 보면 웬만한 언론은 딱 나면 그 2배짜리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는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많이 벌죠. 떨어질 때 왜 얘기 안 하는 거죠? 떨어지면 그냥 곱하기 2배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2배짜리가 한던데요. 외국은 3배짜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레버리지 투자의 종류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거 정말 대박은 이 ETF가 이미 2배짜리인데 거길 또 대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2배가 아니라 5배, 10배 막 가는 거죠, 이거요. 예. 이거 정말 좀 제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레버리지 ETF는 오를 때도 2배, 반대로 떨어질 때도 2배다 보니까 뭐 수익률이 잘 났던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걸 깎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약간 투자에 있어서 약간 위험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위험 수위가 워낙 넘나드는 것들이 워낙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지금 11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수준, 물론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고 수준이 되겠고요. 2월 23일 현재 제가 찾아봤더니요, 11조 2천억 원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5조 3천억, 코스닥이 그래도 작년 한때 올 초인가요? 6조 3, 4천 가다가 좀 줄어들었어요. 5조 8천 원이 되겠는데요. 2월 한때 맞네요. 코스닥 신용장고가 6조 5천 원 넘어섰던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감소했지만 절대 수준이 여전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코스피 쪽이 늘어나고 있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오를 때는 상관없지만 주시장이 약간만 조정기 들어가면 악성 매물로 바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위 ETF나 이런 것들 2배짜리, 3배짜리, 해외에서 있는 3배짜리는 대부분이 기관 투자가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해지용으로 만든 거지 그냥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의 어떤 본연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점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그러면 시장에 가장 요즘에 관심이 많은 ETF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장세 변동성이 심하고 지수 자체가 2, 3%씩 오르는 장이니까 그냥 ETF로 0.6%, 5% 오르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건데 여기에도 좀 위험성이 있나요? 뭐 위험성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걸 즐기신 분은 재미로 하신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처음에 재미로 했지만 이게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주식은 늘 그렇지만 주식은 사는 순간 아니면 파는 순간 바로 위험도로 가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순간 무조건 스트레스는 받는데 거기에 곱하기 2배, 3배를 견딜 사람이 제가 나름 이 업계에 꽤 있었는데 별로 본 적이 없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이요. 10% 움직이면 코덱스 200 레버리지는 20%가 올라가는 거 되겠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변동성이 적은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엄청 큰데요. 최근 들어 개인들이 이쪽에 또 투자를 엄청 몰리고 있는 거 지금요. 여기에 또 섹터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요즘 툭하면 위아래 15, 2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지난해 개인들이요. 코스닥의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 금액이 작년 한 해 1,173억 원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2월부터요. 2월 1일부터 딱 3주간에 개인들이 2,270억을 샀어요. 레버리지. 작년 한 해 순매수는 2배를 2월에 지금 딱 20을 했단 말이죠. 올라가면 행복하죠. 기관은 왜 팔았겠냐고, 이거, 기관은요. 그게 왜 파는 이유는 이들은 그냥 유동성도 공급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파는 거죠. 왜냐면 해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팔거나 사거나 파는 거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 이걸 매매할 때 보면 이걸 100% 이들의 방향성을 보는 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이거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들은 개인들을 위해서 매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변론을 해주고 싶은 게 연초에 코스닥 워낙 잘 올랐잖아요. 코스닥 150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기회를 잘 포착하고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는 맞는 얘기죠. 사실 저희 어저께도 이거 소개한 그래프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요. 지금 예상이 되는 2018년에 예상 이익이 어떤 섹터별로 큰 규모로 나오는데요. 코스닥이요. 작년 대비 올해 50% 이익이 늘어날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기 하도 어찌게 됐건 50%고요. 코스피 전체적으로 14%, 대형전 17%, 중소형전 38%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이익이 증가될 거라고 얘기해서 투자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거의 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상승률을 보여주고 이게 있는 거죠. 예상 이익이 맞건 틀린 거 아니면 맞는 얘기고 이거에 따라서 코스닥을 늘리는 건 맞다라는 얘기죠. 맞는데 문제는 제 주장은 뭐냐면 물론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주제를 삼을 때부터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비판할 수도 있어요. 특히 누가 비판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코스닥 ETF를 사시면 돼요. 근데 왜 2배짜리 굳이 하냐는 거죠. 2배짜리. 그리고 2배짜리 할 때 이 2배짜리조차도 또 자기 돈만 하면 상관없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형태건 간에 남의 돈, 모든 레버리지 갖고 쓰기 때문에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실이 날 때도 항상 생각하자 모든 것들을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네네. 남의 돈까지 끌어다 쓰면서까지 2배, 뭐 3배 ETF 레버리지에 접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제 순전히 개인적인 머리로 제가 적은 것들 생각들인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특히 코스닥 이쪽을 머니 게임으로 보는 거죠. 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해서 7천만 원 돈 넣고 돈 먹기다. 그러니까 머니 게임으로 보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크게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두 번째도 뭐 제 주장이니까 비판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비트코인 열풍으로 비트코인 한번 확 떴다 뭐 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이런 단순한 뭐 1년 동안 해갖고 20% 주가 수익 올라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제가 요즘 좀 젊은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면 평생 주식에 관심 없던 분들이 요즘 주식에 관심이 생겼어요. 다 비트코인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 열풍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효과입니다, 지금요. 제가 냉정히 보면. 근데 어찌됐건 비트코인 열풍은 더 투기적 수요가 늘어났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보면 뭐 투기적인 단기적으로 뭐를 한 방에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어떤 특정 기업이 됐건 코스피의 특정 기업이 됐건 이 기업이 수익이 좋아서 이익이 올라간다, 주가 올라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일 무슨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뉴스가 어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샀다 오늘 팔 생각하니까 레버리지 키우는 거죠. 단기 투자 수요가 어떤 대한민국에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확대 배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딱 이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분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외국 사례는 어떤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ETF 시장이 훨씬 크기도 하고 상품도 다양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레버리지도 훨씬 다양하고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외국 ETF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긴 거 되겠고요. 대부분의 국가는 2배짜리는 별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은 3배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물 있죠. 코스피 200 ETF가 2배짜리에 딱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거래하면 딱 한국과 관련 3배짜리가 있어요.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3배짜리를 투기적으로 하는 분보다는 이 용도 자체가 기관 투자가나 해치펀들이 상대적으로 해지용으로 쓰는 거지 우리나라 같이 개인들이 3배짜리 샀다 팔았다는 분들은 비중이 아주 적다 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재작년에 아마 상장 폐지된 거가 있는데 미국에 있던 거가 유가 3배짜리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우리나라가 이머징과 특히 우리나라 고객들이 많은데요. 완전히 올인돼서 다 끝났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S&P 500을 4배 추정하는 거가 작년에 SEC에 통과됐었어요. 그래서 상장 직전에 결국 너무 위험하다 해서 취소됐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분 같이 이게 투기적으로 막 하는 분들은 생각만큼 거의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또 상장이 돼 있는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거 무조건 나빠라고 결론 지을 수도 없는 얘기고. 없죠. 하나의 없죠. 투자 전략이자 작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건가요? 결론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진정한 투자로 좀 투자로 좀 생각하고 특히 방송 보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지나친 레버리지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쉽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질수록 돈 버는 곳은 대한민국에 딱 3곳이 있습니다. 수혜주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증권회사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떨어지거나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조금만 올라면 빨리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냥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증권회사의 주변에 있는 저축은행이 돈을 버는 되겠고요. 이보다 더 제일 돈을 그냥 앉아서 버는 사람은 국세청이죠. 세금을 계속 벌어들인 거래 비용으로. 그러니까 세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하셔서 지나친 레버리지는 자제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각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